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이강인이 리그 마지막 경기에서도 출전을 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시즌이 마무리된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서 볼 때는 이강인이 이적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이강인이 2001년생, 나이로 따지면 24살인데요. 축구선수로서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강인의 결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상황이 됐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강인이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그런 타임라인, 또 다음 팀을 고를 때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즌 이강인입니다. 이강인은 시즌 45경기에서 26번의 선발 경기를 가져갔습니다. 한 절반 정도 선발을 뛰었다. 요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리그에서는 6골 6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왼쪽 자료에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이 6골 6어시라는 기록이 리그에서만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챔피언스 리그도 11경기 나갔는데 거기서는 공격 포인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강인이 프랑스 안에서만 공격 포인트를 만들었던 시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강인의 출전 시간이 2395분, 팀 내 14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골키퍼 돈나룸마 제외했을 때는 13위입니다. 그래서 앞에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이강인이 완전히 주전이라고는 볼 수 없었던 시즌이고요. 또 시즌 말로 갈수록 이강인이 점점 더 주전에서 밀려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디서 명확하게 확인해 볼 수 있냐면 챔피언스 리그 출전 시간입니다. 특히나 리그에서 극강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파리 생제르맹 같은 팀은 리그에서 로테이션을 돌리는 비율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유럽 팀들끼리 싸우는 유럽 대항전에 나가는 선수들이 주전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왼쪽의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위쪽에 있는 건 2024년 챔피언스 리그 출전 기록만 잘라서 가져온 거고요. 아래쪽은 2025년입니다. 2024년을 보면 90분, 25분, 68분, 90분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꾸준히 출전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이후에는 풀타임 경기는 없고요. 점점 출전 시간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부상 등 이슈가 있긴 하더라도 부상이 없었던 연초 같은 경우에도 출전 시간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챔피언스 리그를 보면 이강인이란 선수의 중요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고요. 결정적인 사건들이 몇 개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흐비차의 영입입니다. 흐비차를 나폴리로부터 이적료 7천만 유로, 우리 돈 약 1094억 정도에 데려왔고요. 드리블, 플레이메이킹, 수비 가담, 이강인이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부족한 거 모두 흐비차가 가지고 있고요. 또 공격 세 자리 모두 가능한 멀티성, 이건 이강인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인데요. 흐비차 역시 멀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강인은 흐비차, 두에 이런 선수들이 올라오는 상황에서 부상까지 겹치게 됩니다. 2025년 3월 A매치 기간 때 국가대표 경기 오만전에서 부상을 당하면서 이강인이 적지 않은 시간 동안 회복 시간을 가졌고요. 또 2025년 5월 4일 스트라스부르전에서도 부상을 입으면서 엄청 큰 부상은 아니지만 지속적인 부상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상의 타이밍이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경쟁자들의 실력이 쭉쭉 올라오고 있는 와중에 부상까지 겹치니까 이강인이 개인적으로도 이 폼을 회복해서 이강인 자신의 퍼포먼스를 올리는 것도 쉽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겹치면서 이강인에겐 정말 좋지 않은 후반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강인의 이적을 암시하는 그런 것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먼저 르키프라는 언론사에서 파리가 이강인의 적절한 이적을 허용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적절한 이적이라는 건 이강인을 헐값에 넘긴다 이건 아니고 적절한 금액의 제안이 왔을 때 이강인 매각에도 열려 있다 이런 식의 얘기인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팀에서도 이강인을 꼭 지켜야 한다는 스탠스는 아닌 것 같아요. 이강인이 있으면 또 이강인급 실력을 가진 서브가 많지 않기도 하고 멀티 자원으로 쓸 수 있기도 하고 또 코리아 마케팅도 있으니까 있어도 좋고요. 그렇지 않고 이강인이 필수 자원까지는 아니니까 적절한 금액이 왔을 때 이강인을 팔아도 나쁘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강인이 지금 30대 중반 이 정도면 이런 것들을 신경 안 쓸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강인은 한창 전성기로 진입할 나이기 때문에 출전 시간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강인의 이적으로 무게가 쏠리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강인이 선택 가능한 기준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전 보장 측면입니다. 사실 주전 보장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미완성의 단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100% 주전 보장이라는 건 이 세상 어느 팀에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주전 보장이라는 건 주전 보장의 각을 보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 팀에 들어가면 주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지켜보는 거겠죠. 이게 또 단순히 주전 보장만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닌 게 또 팀 전술 그리고 감독에 따라서 선수 실력이 천차만별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강인이 스피드를 주무기로 하는 선수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강인을 뒷공간으로 계속해서 침투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강인의 장점을 100% 살릴 수 없겠죠. 그렇게 아예 이강인이 가진 장점들과 거리가 있는 위치를 줬을 때도 그 선수의 실력이 더 떨어져 보이겠죠. 그래서 감독이 어떤 역할을 부여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주전 보장이라는 말은 나를 잘 써줄 수 있는 팀에서 주전이 보장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강인이 나이가 30대가 아니고 전성기에 진입하는 나이기 때문에 가치 유지를 위해서는 고려가 무조건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축구 선수 개개인은 어떻게 보면 상품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강인이 자신이 축구 선수로서의 가치를 계속해서 입증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실력을 보여주는 시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축구 선수에게는 경기를 뛰는 시간이고요. 그런 것들이 주전 보장이란 요소와 관련이 아주 크겠죠. 그래서 이강인의 속마음은 제가 잘 모르지만 여러 가지 기준 중에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 주전 보장이라는 기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팀의 수준입니다. 이건 역시 약간은 주전 보장이랑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데요. 여러 개로 나눌 수 있겠죠. 빅리그 상위권, 라리가의 탑3 팀이라든지 프리미어 리그에서 우승을 노릴 만한 팀들입니다. 이런 팀들은 일단 주전 보장 가능성이 낮아지는 건 팩트겠죠. 이강인이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거기는 이미 좋은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경쟁은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빅리그 중위권 같은 팀들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풀럼이라든지 브라이튼이라든지 크리스탈 팰리스 이런 팀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주전 보장 가능성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리스크도 많이 높아집니다. 제가 생각하는 리스크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강인이 이 팀에서도 주전에서 밀렸을 때 그 다음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매우 줄어든다는 거죠. 사실 이강인이 빅리그 상위권 팀, 예를 들어서 아스날, 맨시티, 리버풀 이런 팀 가서 주전을 차지하지 못하더라도 빅리그에 있는 중위권 팀과 접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적도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빅리그 중위권에 있는 팀에서 실패를 했을 때는 그 다음 팀이 프리미어 리그가 아닐 수도 있겠죠. 중소리그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있다는 말이고요. 또 두 번째 리스크는 그 팀 자체가 한 번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중위권 팀이 이번 시즌에는 좋은 성적들을 보여주더라도 핵심 선수들이 한 번에 여러 명이 빠져나가 버리면 그때는 또 팀 성적이 걷잡을 수 없이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B클럽보다는 아무래도 중위권 클럽에서 일어나는 빈도가 많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또 중소리그의 우승 후보, 예를 들면 네덜란드로 치면 아약스, PSV, 페에노르트 이런 팀들이 있겠고요. 또 포르투갈 리그 같은 팀에서 포르투, 벤피카, 스포르팅 이런 팀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팀들은 챔피언스 리그는 보장될 확률이 있습니다만 또 상대적으로 관심이 많지 않은 리그이기 때문에 또 길게 생각했을 때는 빅리그 입성이 쉽지 않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고려하면서 기준을 잘 잡아봐야겠죠. 그 다음은 리그입니다. 사실 리그마다 어느 정도 성향은 존재하지만 저는 꼭 그게 맞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리그 안에서도 팀마다 성향이 정말 달라요. 라리가가 스페인에 있어서 기술적인 축구를 구사한다, 그런 흐름이 있다, 몸싸움이 상대적으로 덜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막상 라리가 경기 들어가면 그렇지도 않거든요. 바르셀로나처럼 기술 축구를 구사하는 팀들도 있고 또 헤타페처럼 방패 30개씩 들고 끈끈하게 버텨서 철퇴 축구하는 팀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그 안에서도 그 팀의 순위와 강함, 약함 이런 것에 따라서 성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리그에서 성공한다? 이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애매한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강인이 성공을 경험했던 리그는 있긴 하죠. 이제 마요르카라는 팀에서 잘해서 파리로 간 거잖아요. 그런데 이강인이 라리가에 맞았던 건지 아니면 마요르카라는 팀의 역할에 맞았던 건지 이거는 명확히 따로 구분하기가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프리미어 리그가 압박이 강하다고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또 이강인이 못 버틸 거다. 이것도 좀 저는 애매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일단 가봐야 아는 거고요. 모든 팀이 압박이 강력한 전술을 쓰는 것도 아닙니다. 리그는 오히려 그 리그의 플레이 스타일보다는 이강인의 언어, 문화, 그리고 날씨, 그리고 이강인이 번화가를 선호하는지 조용한 시골 지역을 선호하는지 또 거기 직항이 뚫려 있는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리그를 고려할 때는 그 플레이 스타일보다는 그 나라에 사는 그런 환경들, 그게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강인이 생각해볼 면은 커리어입니다. 사실 커리어, 우승컵 당연히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이 커리어를 생각한다면 현 시점에서 8위 이상의 팀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잘하는 선수들이 잘 갖춰져 있고 그 선수들의 나이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리 생제르맹의 강함은 특별한 일이 없다면 꽤나 긴 시간 동안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리그에서는 파리만큼 잘하는 팀이 많지 않기 때문에 파리에 계속 있는다면 우승 커리어는 차근차근 누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라리가 탑3도 사실 매 시즌 경쟁을 하기 때문에 100% 보장이 된다는 건 아니고요. 이번 레알 마드리드만 봐도 그렇습니다. 프리미어 리그도 우승 보장 쉽지 않습니다. 세리에 역시 상위권끼리의 경쟁이 엄청 치열하고요. 분데스리가는 뭐 바이에른 뮌헨이 제일 독보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링크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강인이 있는 팀 중에 커리어를 가장 잘 쌓을 수 있는 팀은 지금 속해 있는 파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강인 입장에서는 커리어 욕심이 없을 수도 있겠죠. 결국에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 봤을 때 이 모든 기준을 충족시키는 팀은 없을 거예요. 약간 밸런스 게임 하듯이 내가 이걸 선택하면 이걸 포기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하는데요. 이 밸런스를 조절해서 팀을 고르는 거 이것도 저는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팀이나 감독을 잘 만나서 인생 역전한 선수들 정말 많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 배우가 영화를 선택하는 그런 것과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작품 보는 능력이라고 하죠. 배우도 영화 하나로 빵 뜨고 그 사람의 진가를 나중에 확인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열리듯이 이 축구 선수도 팀을 잘 고르는 것이 자신의 진짜 진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축구 선수로서의 인생이 아주 많이 남은 이강인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도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강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